안녕하세요. 우리 이문어학원 고등학생들, 우리 2학년 그리고 심화반 친구들 집에서 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문법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이 두 개의 챕터를 학습을 했었죠. 많은 양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모든 친구들이 다 제때제때 숙제를 해서 올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보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다 채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많이 틀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Q&A를 해드리는데요.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할 때 그건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적용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응용이 들어오면서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도 보면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문법으로 우리가 배운 거 외에 추가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Q&A니까 이 Q&A 무시하지 마시고요. 잘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급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면서 73페이지에 4번, 73페이지에 4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4번 restrict냐, restricted냐 이거를 맞추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 읽으시면 될 거고요. restrict의 뜻은요,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제한하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have a kidney or liver problem, 당신이 신장이나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지만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is, 그래서 the first thing 여기가 주어고요. 당신이 해야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주어가 동사 하는 첫 번째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당신의 intake of fluid, 그러면은 그 액체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봤을 때 선생님 뭐뭐 하는 것이라면 투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 ing를 써야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 답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뭐뭐 하는 것이면 투부정사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투부정사에서 to가 생략이 되는 케이스가 영어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요거인데요. 그 두 가지 패턴은 뭐냐면 이게 주어, is, to 부정사 이렇게 쓸 때 있잖아요.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다.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다. 즉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된다면 이거를요 명사적 용법에서 보어로 쓰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 보어로 나올 때 to 부정사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주어, 동사, to 부정사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서 또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즉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주어는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한다 이렇게요. 혹은요 주어는 동사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을 때 이 병렬 구조에서 뒤에 나오는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병렬 구조 부분에서 투부정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게 이 부분인데,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내신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동사 원형만 쓰고 있는데 틀린 게 있으면 고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투부정사랑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동사 원형 쓰여져 있지? 투부정사로 내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순간 당연히 틀리게 되죠. 왜? 동사 원형 자체도 맞대니까요. 앞에 투부정사랑 뒤에 투부정사랑 병렬 구조를 이룰 때 뒤에 투부정사는 to를 생략을 하고 동사 원형만 써도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restrict를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restricted 이렇게 쓸 때 ed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되어진, 뭐뭐 되어진 이런 말을 지금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쓰여진 뭐뭐 되어진 pp는요, 품사 자체가 뭡니까?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이런 식으로 your intake of fluid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보세요. This is my car. 자, 이런 소유격과 명사가 있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nice라는 이 형용사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넣으실 거예요? nice, my car 이렇게 쓸 겁니까? 아니면 my nice car 이렇게 쓸 건가요? 당연히 형용사를 집어넣게 될 때에는 여기 자리에 위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estricted가 뭐뭐 되어진, 제한되어진 이라는 pp의 형용사인 거를 알았다라고 쳐도 이거를 만약에 넣는다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있어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처음 해야 하는 것은 뭐이다? 당신의 제한된 액체 섭취이다.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소유격과 명사 앞쪽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왜? 이게 형용사로 봐지는데 그 위치가 지금 안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정말 배웠죠. 특히 투부정사에서 투자를 생략할 수 있다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게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11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이요.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11번이요. 자, 11번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문법적인 사항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을 앞에 부분만 읽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부분까지도 읽으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The short ultrasound wavelength enables that 뭐 이렇게 동사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울트라사운드는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의 짧은 파장은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enable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 투부정사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enabl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어가 하는 동작에 대해서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 투부정사가 나올 거고요. 목적어가 동작하게 되어진다면 즉 수동이라면 to be pp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to be pp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to 부정사를 쓰는지 to be pp를 쓰는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냐면 목적어가 하는지 혹은 목적어가 되어지는지 이 목적어 입장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와 능동이라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뭐를 하다라는 목적어가 나올 거고요. to be pp일 때는요 뒤에 목적어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to be pp 나오고 exactly, eve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목적어가 안 나오는데요? 목적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to be pp 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니 목적어가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 이건 다 꾸며주는 부분이고요. 뭐를? 이 오브젝트를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짧은 초음파 파장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박쥐로 하여금 혹은 박쥐가 locate, 찾아내도록 뭐를 찾아내냐면 정말로 작은 움직이는 사물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그쵸? 그래서 to be located가 아니라 to locate, 찾도록 해줍니다. 뭐를 찾아요? 작은 움직이는 사물들을 찾도록 해준다. 목적어가 여기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짧게 보고서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문법 문제를 풀 때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뒤에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해석까지도 맞는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게 합니다. 박쥐로 하여금 혹은 박쥐를 발견하도록 굉장히 작은 움직이는 사물들을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되셨죠?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먼 부분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읽어서 쓰면 그냥 대충 여기서 BPP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면 틀리게 됐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12번 갈게요. 12번 되게 고급입니다. 12번은 되게 중요한 거야. 12번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12번이요. 자, 12번. 와,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보세요. 나는 8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8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 I have a car. 근데 8차래, 8차.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잖아. to sell. 이렇게 쓰면서 끝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니면요, 나는 너에게 말해줄 무언가가 있어. 그러면요, I have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말해줄. 그러면 to tell.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to tell 이 부분은요, 얘를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기도요, to tell이 앞에 있는 something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sell, 팔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sell에 있었던 이 목적어를 좀 이미 앞에 두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a car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a car, to sell a car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 이렇게 뒤에다가 a car를 또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to tell something을 안 쓰잖아요. 이 뒤에 목적으로 되어 있었던 애가 앞으로 가져 있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자동차냐면 팔릴 자동차 팔릴 자동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to be sold로 쓰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언가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to be pp로 선생님 쓰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to 부정사가 꾸며줄 때에는 이 부분을 능동으로 그냥 쓰게 됩니다. 그냥 능동으로 쓰게 돼요. 이걸 수동으로 전혀 구성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나와져 있는 이 문장과 똑같은 형태의 예시를 드릴 테니까 지금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드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뭐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This car is too old.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This car is too old. 이 차는 너무 오래됐다. 뭐 하기에? 팔기에. 라고 하면 그냥 to 뭐가 맞다고요? to sell 이렇게 쓰면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 차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to sell 팔기에. 즉 이 차에 대한 to 부정사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쪽에 this car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요 to be sold로 쓰지 않아요. 뭔가 될 거는 같다라는 거 선생님도 인정. 이 차는 너무 비쌉니다. to be sold 팔리기에 뭔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때는 능동으로 쓰지 수동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 문제에서도요 만약에 이 부분을요 to sell을 쓸 거냐 아니면은 to be sold를 쓸 거냐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왜? to be sold 써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차가 팔리는 거잖아. 팔리기에 너무 오래됐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에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 투부정사를 써서 얘를 설명을 해주게 될 때에는 능동의 투부정사를 쓰고 그냥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의 이 that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infectious agent를 받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nfectious agent were too small. 너무 작다. 뭐 하기에? 관찰하기에. 즉, 이 에이전트, 이 요소는요, 감염 요소는 너무 작다. 뭐 하기에? 관찰하기에. 뭐랑 함께요? 이런 것들과 함께. 되셨죠? 그래서 이 자체는 너무 작다, 뭐 하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능동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을요, 만약에요, too small, to be observed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생님 뒤에 목적어도 없는데 왜 능동으로 써요? 아니, 목적어가 이 앞에 있는 형태처럼 봐줘야 된다니까.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어. 근데 뭐 할? 팔, 차.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뒤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앞쪽으로 이미 나와져 있다. 그것에 대해서만 내용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죠?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16번 볼게요. 16번도 고급스럽다. 야, 이건 진짜 그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Q&A를 하는 이러한 문법적인 사항들을 학생들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한두 명밖에 모를 정도의 굉장히 1등급을 나누는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고급스러운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맞는 형태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자. 뭐라고 해볼까요? There is a thing. 잘 보세요. 되게 신기한 거야. There is a thing. 그러면 무언가가 있습니다. That I think about.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There is a thing that I think about. 그러면 뭔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볼 이런 말이죠. 그렇죠? 내가 생각해볼 뭔가가 있습니다. 자, 관계사 다음에는 당연히 뭐를 쓰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절을 쓰는 것이 맞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절을 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인 절을 투부정사나 동명사인 구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영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절도요, 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아니 이거는 알고 있잖아. 이건 알고 있잖아요. There is a girl who reads a book.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면 여러분들 여자애가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 아니면 I like a girl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그래 그냥 이렇게요. I like a girl. 나는 여자애를 좋아합니다. 저기서 책을 읽고 있는 여자애를 좋아해. 자, 여기 관계사 절이잖아요. 이거를요, 투부정사나 ing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해석이 똑같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들 이거는 떠올릴걸? 이게 뭐뭐 하는이니까 여기를 그냥 reading a book 이렇게 바꿔야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I like the girl reading a book 이렇게 쓰면 나는 여자애를 좋아한다. 뭐 하는 중인, 책을 읽고 있는 중인 여자애. 이 정도는 바꾸실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한 거기도 하냐면 형용사 역할의 절을 형용사 역할의 구, 즉 현재 분사라는 구로 바꾼 작업을 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관계대명사가 또 바뀔 수도 있냐면 이 부분을 투부정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투부정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re is a thing that to think about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건 알고 계시죠? 혹시
이 관계사절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있게 된다면 전치사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때는요 관계대명사는 또 which로 써줘야 되는 것도 있죠. about which to thin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others have wings 오케이 wings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with which를 쓰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것과 함께 즉 그 날개와 함께 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원래 주어 동사나 뭐 이런 절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투부정사 오는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선생님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미안해 알려준 적이 없어. 왜?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니까. 근데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는 알아야지. 이 부분을요 이렇게 관계사 쓰고 주어 동사 쓰는 부분을요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관계사 다음에 그냥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동사 술부를요 ing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주어 동사를 쓰게 될 때에는요 그냥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은 다른 동물들은 날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날개들과 함께 멀리 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그럼 선생님 이 주어는 뭔데 도대체 생략이 된 겁니까? 아니 누가 나는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다른 동물들이 나는 거잖아. 주어가 너무 당연할 때는 또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관계대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투부정사는 이렇게 끝이 났고 82페이지 동명사로 넘어옵시다. 82페이지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고급스러운 문제다. 자, 82페이지 2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좋아. 자, 이것도 진짜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근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장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있어서 답을 결정을 할 때 대충 앞에만 보고서 답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끝까지 진짜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release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release는 방출하다, 놓아주다 이런 말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many scientists have been studying the effects.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하는 중입니다. 효과를요. 그러면서 명사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관계사 나오면 알겠어. 효과이긴 효과인데 방출하는 뭐를 방출해요?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대. 어디에다가요? atmosphere, 대기에. 다시요.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근데 무슨 영향이에요?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그쵸? 예, 방출하는데 뭐를 방출한다고요?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하는 그러한 효과를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 효과긴 효과인데 방출하는. 그리고 수일치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여기 지금 복수로 나왔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를 쓸 때 복수니까 s를 안 붙이네? 이것도 맞겠구만.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러면서 답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얘가 명사야.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계사 절을 쓰게 된다면은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 하나 나오고서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끝이 나면서 이렇게 문장이 끝이 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사절은요 그냥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사가 하나 나오면서 걔를 뭐뭐 하는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명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합니다. 근데 뭐 하는 목적어냐면 뭐를 하는, 이렇게만 되면서 딱 끝이 날 겁니다. 근데 끝이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동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여겨보셔야죠. 이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죠.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릴리징도 맞지 않을까라는 것을 신경 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지금 이 동사 하나 났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고르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릴리징을 가지고서도 이게 무슨 문장의 형태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하는 중입니다. 효과를, 영향을. 무슨 영향이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효과라는 거를 보면 이게 저거일 수도 있잖아요. 추상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이 추상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자, 추상명사가 나온다면 그 뒤에 대시 붙을 수 있죠. 그러면 추상명사를 설명해주는 대신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동격의 대시라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동격 대시의 특징은 뭡니까? 뒤에가 어때요? 완전한 절이지. 추상명사를 뒤에서 대수로 받아준다면 이것은 동격의 대이 되는 거고요. 동격 대시의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절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요, 주어가요, 동사 ing로 시작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동명사로 시작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뭐뭐를 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추상명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동격의 대시겠나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 릴리징을 주어로 잡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효과긴 효과인데 무슨 효과냐면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시키는 것이 가지는, 어디다가 가져요? 여러분들? 아, 여기 지금 목적은 아니구나. 죄송해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된 것 같네. 죄송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괄호로 묶이게 되는 거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동격에 대해서는 아니고, 동격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관계대명사이긴 한데 아까 관계대명사를 여기를 두고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 릴리즈를 동사로 잡게 되면은 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 나오면서 뭐를 방출시키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가 나온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명사가 나온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그래서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효과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효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아,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뭐뭐뭐뭐 하는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동사처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동사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런 형태로 봐버리면 여기 동사가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요 동명사로 처리를 해서 주어로 잡게 되면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것이 가지는 효과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동사 남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생님이 말하는 경우의 수이고요.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따지려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2번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이요. 9번으로 가자.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이요. 9번이요. Scientists agre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미 문장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주어는 동의합니다. 혹은 뭐 주어는 말합니다. 주어는 생각합니다. 주어는 믿습니다. 그런 거 다음에 that 나오면 맨날 그거죠.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는 것을 주어는 믿습니다. 혹은 주어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주어는 동사합니다.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을 이러면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안 나오고 지금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ing가 나와져 있다라는 건데 주어로 ing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동명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저 맞다고 했다가 틀렸는데요. 근데 이걸 따져봐야지 뭐뭐 하는 것이긴 한데 이게 능동 수동으로 가게 된다면 ing는 뭐뭐 하는 것이고요 수동으로서 being ing도 있잖아요. being ing. 그럼 뭐뭐 되어지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이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지금 exposing 이러면 이거는 ing 중에서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능동이 맞아요. 그러면 뭐를 노출시키는 것인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있어야지. 근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능동으로 쓰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g로만 되어져 있다면 이거는 노출시키는 것이고요. 뭐를 노출시키는 것 혹은 노출시키기. 그러니까 뭐를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없죠. 그러면 또 우리가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동의 형태인 being exposed to. 그러면 뭐뭐에 노출되어지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노출되어지기 혹은 노출되어지는 것.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고르셔야 되는 거죠. 또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wide range of allergens 그러면은 알러지 물질들에 다양한 알러지 물질들에 노출되는 것은 돕는다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는 누가 노출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즉 아이들 입장에서 노출이 되어지는 거고 뭐에 노출이 되어진다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래서 이 부분은요 being exposed to가 답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따져 보셨어야 된다고요. 이걸 ing로 주어서 쓰는 거랑 being pp로 두고서 쓰는 거랑 둘 다의 가능성, 이 경우의 수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해석을 해보시고 맞는 거를 골라주셨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알러지 물질들에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면역을 굉장히 향상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이들이 노출되어지는 것. 그래서 being exposed to가 답이 되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이요. 와, 11번 이것도 보면은 난리 납니다. 11번이요. 자, 11번 되게 중요합니다. 11번 너무 중요해. 11번 맞춘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11번 맞춘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는 접속사, 주어, 동사인 게 맞고요. 여러분들 접속사, 주어, 동사인 게 맞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요. 만약에 want 다음에 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쓸 때 투부정사 쓰는 거 맞죠? afford 다음에 뭐 쓰는 거죠? 주어 afford 투부정사 쓰는 게 맞습니다. manage 다음에도 투부정사 쓰는 게 맞아요. 해석은 만약에 want 투부정사는 뭐뭐를 하는 것을 원한다. afford 투부정사는 뭐뭐 할 여력이 된다. manage 투부정사는 가까스로 어떤 동작을 하다. 그 다음에 happen 다음에도 to를 쓰거든요. 그래서 happen to 동사 그러면 우연히, 그러니까 주어가 우연히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게 있긴 있어요. 아 선생님, 이 happen to 동사가 있으면 이게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맞다고 그랬는데 왜 틀리다 그러죠? 여기서만 보니까 틀렸다는 거야. 여기서만. 전체적인 문장을 보고 했냐고.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소대꾸문이라고 있죠. 소대꾸문. 그래서 뭐뭐뭐뭐 다음에 쏘가 나오면 뒤에서 뭐 찾으셔야 돼요? 대시 있는지 먼저 멈춰서 보셔야 됩니다. 뭐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so에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She is so beautiful. 끝.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she is so beautiful 뭐 누구처럼 되게 예쁘다 that 그래서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 소대공으로 나와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되게 길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는 짧지 고등학교 때는 주어는 이제 so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o that 구문이라던가
as 뭐 as라던가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구문을 안다면 나분리 A 버돌소 B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중학교 때는 되게 짧으니까 so 다음에 대시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고등 때는요 이 부분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so를 보게 된다면 뒤에서 대시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so that 구문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 that 부분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so that 구문일 때의 that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요. so that 구문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so that 구문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that이요. 뭐뭐라는 것 혹은요 관계대명사처럼 앞에 있는 문장을 꾸밀 때는 뭐뭐 하는 혹은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고요. 이게 so that 구문이라서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so that 구문인지를 모르면 관계대명사인가? 접속사 대신가? 이러면서 앞에 부분하고 막 연결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길어질 수 있는 거를 염두를 해서 so를 보게 되면 뒤에서 that을 먼저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as가 나왔을 때도 멈추고 뒤에 as가 나와져 있는지 찾으셔야 되고요. 나둥이가 나오게 됐을 때에도 뒤에 멈추고 뒤에 버돌소가 있는지를 먼저 찾고 나둥이 A, 버돌소 B 구문이구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읽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구문도 알고 있다고 이미 from A to B 무슨 말이에요? A에서 B까지 이때 B는요 투부정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지. 그러니까는요 만약에 명사부터 명사까지 그러면 너무 쉬운데 어떤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동작하는 것에서부터 이 동작하는 것까지 이러면 from도 전치사니까 ing, to도 전치사니까 ing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from A to B가 되게 붙어있는 형태겠지만 고등 때는요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i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붙으면서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from A to B라는 구문도 있기 때문에 이제 from을 보게 되면 뒤에 to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from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to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from A to B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지 아니면 투부정사인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보라고 경우의 수를 잡고 읽어보라고요. 지금 뭐에서부터 뭐까지를 나타내고 싶은지 자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연구자는 말합니다. We are using genetics to move. genetics는 뭡니까? 유전자 공학, 유전하게 되겠죠. 우리는 유전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o move, 이동하기 위해서. 자, 뭐에서부터요? From treating the disease after it happens.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네. 그쵸?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 그것은 이 디지스가 되겠죠. 병이 일어나고 나자마자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뭐까지 그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을 예방하는 것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공학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from A to B가 맞죠. 우리는 유전공학을 사용합니다. 연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동하기 위해 지금 이 단계에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ppen to 부정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요 동명사 ing를 써서 여기 1번 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2번 하는 거기까지 이동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요 이거 똑같이 내면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못 맞춰. 찍어서 맞히거나.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요 이 동명사나 투부정사에 대해서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나 아니면 ing를 쓰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시제는 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투부정사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과거면 얘네도 과거고 얘네가 현재면 이것도 현재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I went to the dress shop. 나는 옷가게에 갔습니다. To buy a dress. 드레스를 사기 위해. 그러면 언제 드레스를 사기 위해 드레스샵에 간 거예요? 나는 드레스샵에 갔다고. 나 선생님이 한 달 전에 드레스샵에 갔어. 드레스 사기 위해. 그러면 언제 사기 위해라는 겁니까? 그 한 달 전에 사기 위해 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ing나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그 시제는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거형인 to have pp를 쓰던가 이건 앞에 나와져 있으니까 그냥 과거형이라고만 쓸게요. 아니면은 having pp를 쓰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보다 이게 더 옛날 더 과거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문장을 보게 됐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When glaciers were moving to villages, glacier가 뭡니까? 빙하들이죠. 빙하들이 마을로 이동했을 때, 마을로 왔을 때, 과거에 마을로 빙하들이 왔을 때 고대 사람들은 되게 옛날 얘기하는구나. 과학도 발전되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에 빙하가 마을로 왔을 때 그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대시 생략됐고요. 즉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야? 아니면 예전에 한 거야?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힌트였을 거라고. 그것이 뭡니까? 빙하의 이동이 되는 거죠. 빙하가 온 게 힌트였을 거라고. 뭐의 힌트입니까? 그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했었어. 여기서 배열은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쓸 수 있는데 소유격으로 썼고요. 그들은 누굽니까? ancient people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언가 했었다는 것에 대한 힌트. 뭐를 하는 겁니까?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데 to anger the gods. 신을 화나게 할 무언가를 했었던 것에 대한 힌트였겠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요. 빙하가 이렇게 왔을 때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힌트였다고. 무언가 신을 화나게 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신을 화나게 하는 일을 했음. 그러니까 뭔가 신을 화나게 하는 일을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서 빙하가 우리 마을에 오게 됐겠죠. 즉 빙하가 오고 있는 것보다 더 전에 신을 화나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었던 것에 대한 힌트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이런 것 같아. 되려 고등학교 1학년은 아니겠습니다만 2학년들은 문법을 되게 많이 배웠잖아. 애석하게도 투부정사의 이제 문법 수업은 또 똑같이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을 거고요. 동명사의 수업도 여태까지 하던 거대로밖에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해력도 가미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는 이 수업보다도 이 오답 정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1학년인 심화반 친구들도 진짜 문법 문제도 어렵게 내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껴지는 게 있죠. 문법 문제가 그냥 문법적인 사항만 안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해가 정확해야지, 해석이 정확해야지 문법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구나. 그래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될 때 어법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다면 내가 문법적인 사항도 잘 알아야 되지만 문법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독해도 선생님이 그렇게 정확한 독해를 해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분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